리그 우승 13번, FA컵 우승 5번, 챔스 우승 2번. 티키타카, 그냥 일반인 분들도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용어 중에 하나가 되었지요. 펩은 파인다이닝 셰프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퍼거슨도 사실은 돈을 안 쓰는 감독은 아니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편견들에 도전하는 대한민국 평범한 청년들의 비주류 토크 팟캐스트 그 정도인가? 오늘의 녹화 시작해보겠습니다. 후아님 안녕하세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후아님 벌써 새해가 됐습니다 이제. 예, 이제 새해하고도 벌써 일주일이 벌써 넘게 지났네요. 아, 맞습니다. 이제 새해가 되면서 뭔가 새롭게 세운 본인만의 목표, 그런 거 혹시 좀 특별한 거 있을까요? 일단 3년째 지켜지지 않고 있는 체중 감량 목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저녁에 집에서 혼술하는 습관이 있어서 그거를 좀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는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좋네. 운동은 뭐 어떤 거 꾸준히 하는 거 있어요 이제? 사실 매일 1000보씩 걷고 있어서 산책을 한 1시간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이제는 좀 러닝으로 바꿔볼까 합니다. 요새 또 러닝 유행이잖아요. 에드가님은 새해 목표가 있으신가요? 저는 목표는 방금 들었을 때 저거 좋다 싶은 게 운동 하나 추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원래 생각하고 있었던 거는 지금 어려운 건 아니지만은 좀 간단한 자격증 하나 취득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 잘 취득해서 이후에 제가 좀 나중에 돈 버는데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그런 소소한 목표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오늘 바로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주제 같은 경우에는 저랑 호환님 같은 경우가 참 좋아하는 이 스포츠 가운데서도 축구와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축구 감독 가운데서 고트는 퍼거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의견이 갈렸었던 게 저희의 입장은 이거였습니다. 퍼거슨보다 이제는 과르디올라가 좀 더 잘 쳐줘야 되는 감독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에서 의견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그 정도인가의 주제는 vs 펩 과르디올라 대 퍼거슨, 누가 축구 감독 고트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침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공교롭게 또 최근에 맨유 아모리 감독이 경질이 되었어요. 참 맨유 감독하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바보야 바보. 안 되는 팀의 특이야 이런 게. 좀 이제 아스날의 경우를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맨체스터 시티에서 코치 잘하고 있던 아르테타를 데려와서 한 5년 믿어줬죠. 한 2년은 2-3년은 꾸역꾸역 욕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믿어줘서 지금 이제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죠. 지난 시즌부터 해가지고. 아까 오늘 아침에 이제 리오풀 경기 하이라이트 보고 나서 순위표 한번 쓱 봤는데 좀 압도적 1위더라고요. 승점 8점 차면은 뭐 안심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막 초조하게 불안해하면서 걱정할 정도는 아직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해 우승이 적기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축구 감독과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오늘 해볼 텐데, 이야기하기 전에 그거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스포츠 전반에 걸쳐서 통용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런 스포츠들이 감독 노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이 의견에 대해서 후아님 과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짜 감독 노름일까요? 아니면 선수들이 좀 더 중요한 부분일까요? 저는 일단 프로 레벨에서는 감독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규격 외에 슈퍼스타의 선수들의 얘기는 제외하고서입니다. 일단 그 선수들 일단 있으면 팀에서 무조건 플러스가 되죠. 그러지 않고 이제 뭐 일반적으로 뭐 평균적인 수준의 프로 수준의 선수들이라면은 그 역량이 사실 큰 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아마추어 축구에서는 감독의 역량이 크게 막 느껴지지 않잖아요. 감독이 존재하지도 않고. 근데 확실히 프로 레벨에서는 역량이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로 얘기했던 지금 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그 지난 10여 년간의 잔혹사라든가 감독의 변화로 인해서 느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감독보다는 선수의 퀄리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뭐 저희가 축구 감독 중에서 현 시대에서 빼어난 감독으로서 이야기가 되는 사람들이 이제 펩 과르디올라부터 시작해서 저희 안첼로티 감독이 있고, 뭐 무리뉴도 있고, 클럽 현재 쉬고는 있지만 클럽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저희 EPL 중에서 예를 들면은 벌리 같은 팀에 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감독들이 이 팀에 부임한다고 해서 과연 얘들이 챔피언스 리그권에 가능할 수는 있을지, 이거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그래도 역시 선수 이거 자체가 그 중요도가 좀 더 있는 부분이 아닌가. 네, 저는 지난 시즌에 본머스라든지 지금 현재 이번 시즌에 아스톤 빌라를 보면은 사실 막 거기에 그 스쿼드에서는 차이가 크진 않거든요. 기존과 비교했을 때. 근데 결국 감독의 역량으로 지금 이제 챔스권 올라오지 않았나? 그것도 맞죠. 근데 이제 또 예시로 지난 시즌 레알 베티스로 이제 임대 갔던 안토니라든지 나폴리에서 뛰고 있는 호일룬 같은 경우라든지 맨유 있을 때보다 폼이 훨씬 좋거든요. 맞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맨유 떠난 선수 중에 맥토미니 있잖아요. 그 선수가 잘하죠. 이제 세리에 가서 MVP까지 먹었더라고요. 그 선수가. 그러니까 탈병했을 때에 더 잘된 선수도 있긴 하네요, 솔직히. 근데는 이거는 우리 얘기의 주제에 벗어난 것 같아요. 그거는 진짜 미신 같은 것 같아. 뭐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것처럼 오늘은 축구, 그 중에서도 감독과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축구 감독의 고트, 저는 펩 가르디올라, 이제 후아님은 퍼거슨을 가지고서 한번 주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후아님, 우리 퍼거슨 경의 이룬 성과들, 업적들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퍼거슨 감독님은 총 4개의 팀에서 감독 생활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스코틀랜드 3부 리그 이스트 스털링셔 FC 감독으로 부임 후 같은 해 세인트 미른 FC 감독을 맡았습니다. 스코틀랜드 3부 리그의 중위권의 팀을 3년 만에 1부 리그로 승격시켰습니다. 그리고 같은 리그 에버딘의 감독으로 부임하였습니다. 8년 동안 리그 우승 3번, 유러피언 컵 위너스컵 우승, 유러피언 슈퍼컵 우승을 했습니다. 특히 컵 위너스컵은 당시 에버딘 FC가 미넨과 레알 마드리드를 꺾고 우승한 것이라 이변으로 여겨져 더 주목받았습니다. 이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 감독으로 27년간 부임하면서 리그 우승 13번, FA컵 우승 5번, 챔스 우승 2번, 트래블 1번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펩 가르디올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는 총 3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는 먼저 트로피 개수. 이제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1군 감독이 된 게 2008년이거든요. 그 앞전에 잠깐 바르셀로나 B팀 감독을 하면서 감독 생활을 시작하긴 했지만 그건 뭐 잠깐 넘긴다고 치고, 물론 그때에도 압도적으로 성과를 보여준 건 맞습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 이제 1군 정식 감독이 되고 나서부터는 그때의 6관왕을 시작으로 하여서 1군 감독에서만 리그 12번, 이후 각 국가의 컵 대회 진짜 리그컵 말고 포칼이랄지 FA컵을 6번, 챔피언스 리그는 3회, 그리고 그 와중에는 이제 트래블 업적 같은 경우에도 맨시티에서도 1번, 바르셀로나에서도 1번, 감독 중에서 유일무이하게 총 2번의 트래블을 차지한 것을 필두로 하여서 총 21회의 주요 대회 우승을 이룬 감독입니다. 두 번째는 압도적인 승률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제미나이 피셜로는 1군 감독 커리어 통틀어서 72.4%의 승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앞에 바르셀로나 위넨뿐만 아니라 현재 맨시티에서도 약 71.6%의 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퍼거슨의 맨유 시절 통산 승률은 약 59.7%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전술적인 혁신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티키타카, 그냥 일반인 분들도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용어 중에 하나가 되었지요. 근데 이거는 패스뿐만 아니라 패스, 점유율, 그리고 압박과 관련되어서 대표되는 과르디올라 감독의 혁신적인 전술들에 대해서 본인도 압도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현대의 감독들도 다 과르디올라를 보고서 영감을 받은 것들이 분명하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충분하게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트로피 개수, 압도적인 승률, 그리고 정술적인 영향력, 이것까지 보았을 때에 과르디올라가 감독 고트로서 우리가 좀 후보에 넣어줘야 되는 것은 아주 분명한 사실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한 게 지금 2번째잖아요. 저는 한번 저녁
자리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인데, 사실 제가 그때 강성하게 퍼거슨 지지를 했었었죠.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펩이 대단한 게 좀 더 느껴져가지고 함부로 말하기는 조심스러운데 저는 그래도 아직은 퍼거슨이라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 제가 최근에 흑백요리사 2를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흑백요리사 재밌더라고요. 어쨌든 흑백요리사 보면서 든 생각이,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펩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강팀에서만 감독을 맡았다라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거 보면서 펩은 파인다이닝 셰프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식재료를 가지고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저도 그거 갖고 비판할까 싶었지만은, 그럴 수 있지. 그 사람이 그렇게만 잘하긴 하니까. 하지만 우리 퍼거슨 경이 더 대단했다는 점.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었죠. 3부 리그 팀을 맡아가지고 3년 만에 1부 리그까지 올리고 또 그 다음 시즌 잔류까지 성공시킵니다. 형편없는 식재료로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맨유라는 그 당시 명문팀이었지만은 강팀까지는 아니었죠. 어느 정도 이제 명성 있는 팀을 맡아서 지금 이제 역사에 남을 명문팀으로 만든 거 퍼거슨 경이다. 퍼거슨 감독 같은 경우에가 이 팀을 유스 시스템부터 시작하여서 팀을 좀 갈아엎었달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충분히 다들 좀 이야기하는 바이고, 그건 뭐 저 역시도 너무나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펩 과르디올라 같은 경우에가 좋은 선수들, 좋은 식재료들만 가지고서 이렇게 좀 했기 때문에 성과들이 나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 이 두 가지인 거죠. 첫 번째는 그런 선수들 데리고서 성과 못 나는 감독들도 수두룩빽빽하다 라는 게 우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렇게 좋은 선수들이 있는 것도 사실은 펩이 어느 정도 기른 선수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뭐 B급, A급이었던 선수들이 그 한 단계 넘어서 A급 혹은 S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지도 역시도 우리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지 않나. 확실히 바르셀로나 때는 라마시아에서 본인이 직접 키워내가지고 좋은 선수들을 발굴을 해서 본인이 1군 감독 부임해서 잘 써먹기는 했죠. 근데 바르셀로나 때 업적은 선수진이 너무 좋아요. 맛있는 식재료들이고요. 그리고 그 식재료 가지고 셰프들이 바뀌어도 계속 좋은 음식들이 나왔잖아요. 성적들이 계속 좋았어요. 왜? 세월간이와 메시가 너무 위대해서요. 하지만 퍼거슨 경, 이제 스코틀랜드 감독 부임 시절뿐만 아니라 맨유 말기를 생각해보시죠. 그때 그 재료들 싱싱하지 않았어요. 상하기 직전의 재료들을 가지고 리그 우승을 했다. 저는 이게 좀 더 맛있는걸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메시와 세월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펩 과르디올라가 바르셀로나 부임하자마자 이제 6관왕 우승을 했는데, 그거를 먼저 앞전을 봐야 될 게, 직전 두 시즌이 무려 바르셀로나가 무관이었어요. 트로피가 아예 두 시즌 동안 없었던 거죠. 이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퍼거슨 마지막 시즌 그거에 대해서, 그 우승에 대해서 크게 사람들이 쳐주는데 저도 대단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면면을 뜯어보잖아요. 리얼 그게 하위권 스쿼드였나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들이 점검할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한 명 한 명 진짜 뜯어보면은 솔직히 챔피언스 리그권에서 놀 수 있는 스쿼드, 제가 볼 땐 그 정도로 보고 있지, 물론 우승권은 아니에요. 그거를 갖고서 우승한 거는 진짜 대단한 업적은 맞는데, 진짜 그 정도로 버러지 중에 버러지? 에이, 그건 너무했다. 퍼거슨 쪽에서는 그냥 적당히 잘하는 애 데려와가지고 적당히 잘 써먹었다의 느낌이고, 펩은 잘하는 애 데려와가지고 그냥 잘 썼어요. 저는 그냥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직접 비교가 어려운 게, 선수의 그 이적료 물가가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너무 인플레이션이 와가지고, 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펩이 데려온 선수들이 훨씬 대단한 것 같아요. 그거는 펩 과르디올라를 옹호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까지 완전하게 아닙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근데 다만 퍼거슨의 주요 업적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돈을 쓴 부분들이 있는 게, 이제 퍼거슨 감독이 90년대에 트래블을 한번 달성을 했었는데, 그때에 이제 달성하기 직전 스탐이라는 수비수를 영입을 해요. 근데 그 스탐 수비수 같은 경우에가 당시 기준 수비수 이적료 최고 금액을 데리고서 이적을
시켰었던 그런 영입이었고, 그 이후에도 맨유가 조금 부진에 처해 있을 때에, 그때에 이제 리오 퍼디난드를 당시 기준 수비수 이적료 최고 금액을 가지고서 다시 또 이적을 시킵니다. 이렇게 단적으로 두 가지 예시만 말씀을 드렸지만은, 퍼거슨도 사실은 돈을 안 쓰는 감독은 아니었다. 그리고 이제 맨체스터시티에서 한창 선수들을 사왔을 때 FFP 룰을 위반한 거 아니냐. 우리 축구사에 있어서 퍼기볼 이런 느낌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솔직히 하위권의 경기들에서 좀 쉴 때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퍼거슨의 이 로테이션 돌아갈 수 있었죠. 근데 요새 와서 그렇게 진짜 해볼까요?